앵갈입니다. 네, 올라프야 안녕. 안녕. 우리 오늘 책 읽기 한번 같이 해볼까? 시작! 제가 애교를 한번 부려봤어요. 오늘 준비한 책 아몬드 소설의 주인공이 앞에 사람이 웃거나 울거나 슬프거나 심지어 죽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위협이 오더라도 감정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감정 불능 정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그죠? 감정이 먼저냐 이성이 먼저냐 늘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끌리는 사람 1%가 다르다라는 책에서도 보면 사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책에서 사람이 어떤 감정에, 그리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면 감정의 종류, 소통의 중요성, 삶의 행복감은 어디에 있다? 소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죠. 여기서 소설을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 불능 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 주인공보다 오히려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감정을 포장하는 게 진짜 인간 세상의 소통인가? 아니면 이처럼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건 중요한 건가? 그래서 이 주인공 문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엄마는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겨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약간 눈치는 오고 했었으나 인정을 안 하다가 6살이 될 그 무렵에 이 윤재가 그 살인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너무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부분을 너무나 평온하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폭력 장면을 목격을 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우리 아들에게 정서 장애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본인 또한 이제는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보호를 해야겠다고 결정을 내리죠. 근데 엄마의 결정은 뭐냐면 감정을 외우듯이 시켜요. 이거는 이런 거다, 이거는 이런 거다라고 마치 사전처럼 그 감정의 종류를 이렇게 암기시키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띵디링디링디링 빙걸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제 윤재는 저 사람이 이렇게 웃었구나, 지금은 나도 똑같이 웃어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외운 상태에서 성장을 해 나가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생일이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윤재 생일에 엄마와 할머니가 같이 살았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이제 거길 가죠. 맛있는 걸 먹으러 흔히 말하면 시내로 나갔는데, 거기서 묻지마 살인을 당합니다. 할머니가 당하고 엄마도 이렇게 망치로 정수를 맞았으나 다행히 식물인간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한 사람이 모두 5명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그 사건을 목격한 윤재는 어땠을까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갖 소문이 이제 나돌기 시작하죠. 감정도 없다, 저렇게 몹쓸 녀석이 있냐 등등.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이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쁘다. 그래서 갑자기 혼자가 된 윤재가 살아가는 이제 2부, 3부 이야기가 있어요. 1부 이렇게 되고 3부, 4부. 3부, 4부에 이제 윤재는 혼자 살아가게 되면서 등장인물들이 이제 더 많이 생기기 시작하죠. 홀로서기 시작이 되면서 친구의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곤이라는 친구와 도라라는 친구, 그리고 2층에 빵집 운영하는 건물주인 신 박사님과 소통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싶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 이 소설이 시어처럼 약간 정말 시처럼 이 문장 그대로만 읽어내야만 이 작가의 어떤 장치, 그 단어들 정말 그대로 읽어야 이 많은 감정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살생을 하게
되거든요. 어쩌면 이 한 권의 책으로 자기 자신의 반문과 자각,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 읽기까지 내 주위의 이웃들과 소통에 무엇을 나는 더 잘해야 할까, 아니면 나는 무엇을 빼내야 할까 등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니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고니를 찾으러 가고 싶습니다. 새벽녘이 되도록 의식이 또렷했다. 고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다. 너 엄마 앞에서 아들인 척해서, 너에게 다른 친구가 생긴 걸 말하지 않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안 그랬을 거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 읽은 거 잘 들릴까요? 페이지 225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지금 감정불능 맞나요? 정서장애 맞아요? 고니 엄마 앞에서 고니가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아들인 척을 했어요. 아들인 척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다른 친구가 생겼는데 이 고니한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누명을 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은 그 상황에서 너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서 미안하다. 이거 일반 사람들도 다 저지르는 실수들 아닐까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고니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정말 성장해 나가는 건가? 감정불능 윤재는 변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풋내기들 장난은 이제 그만 보고 싶구나. 그가 몸을 내게 틀었다. 데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냥은 안 되지. 대단한 우정 같은데 그렇다면 친구를 위해서 너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철사가 자신의 턱을 천천히 문질렀다. 고니의 얼굴이 조금씩 하얘져 갔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니? 고니를 위해서 말이야. 주인공이 말합니다. 뭐든지 다요. 뭐든지 다? 네. 죽을지도 모르는데? 씨발. 고니가 조그맣게 내까렸다. 철사는 흥미롭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떻게 될까요? 네. 나중에 사람들은 내게 왜 그랬냐고, 왜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제일 쉬운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여기서 정말 두려움을 못 느낀 이가 한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니를 걱정하는 그 두려움을 느낀 이가 한 일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철사가 고니를 빤히 쳐다봤다. 고작 그 정도란 말이지? 알겠어. 그럼 네 선택에 후회 마라. 철사가 고니 옆에 놓긴 걸 낚아챘다. 아까 고니에게 건넸던 칼이다. 결국 철사가 고니의 옆에 놓인 걸 낚아챘다. 아까 고니에게 건넸던 칼이다. 손 쓸 틈도 없이 철사가 고니의 턱 밑에 그걸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는 고니를 다치게 할 수 없었다. 그 칼을 받은 건 내 쪽이었으니까.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네, 마지막 부분도 또 에필로그가 있어요. 비로소 나는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인간이 되면 이제 멀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어떠세요? 저의 딩글도 갑자기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운이라고 해도 될까요? 저는 여기서 의아동동 아몬드 여러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여기서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에서 만나요. 띵디링디링디링 띵디링디링 딩걸. 울라프야